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구본상입니다. 음성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오늘 토론회 후보 초청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이 규정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은 MBC 충북에서 생방송으로 중계하고 있고 유튜브 MBC 충북 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토론의 좌석과 발언 순서는 토론에 앞서 사전 추첨에 의해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토론에 참여한 두 후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경대수 후보입니다. 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후보입니다. 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토론의 진행 방식을 말씀드리죠. 각 후보의 시작 발언에 이어서 공약 발표와 개별 질문, 또 사회적 공통 질문, 그리고 주도권 토론과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특히 주어진 시간이 다하면 마이크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각 후보들은 이 점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토론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근거 없는 비방이나 인신공격성 발언은 꼭 삼가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두 후보의 시작 발언으로 토론회 열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 드리는 인사와 더불어서 출마의 변을 들어보지요. 시간은 2분씩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국민의힘 경대수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존경하는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기호 2번 경대수 후보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4년간 행복하셨습니까? 많은 분들께서 지난 4년간 이루어진 게 없다, 변한 게 없다, 바꿔놓은 게 없다 이렇게들 말씀하십니다. 저 경대수 19대, 20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국민들 말씀을 듣고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일할 줄 아는 사람, 제대로 일한 사람을 새로 뽑아야 된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증평경찰서 신설, 증평종합운동장 건설, 증평군립도서관 신축, 여러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이뤄냈습니다. 진천 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과 진천입장 옆돈제 터널 건설, 진천경찰서와 농업기술센터 이전 신축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이뤄냈습니다. 반다비 등 다수의 체육관과 생활체육공원 조성, 삼성 하이패스 IC와 음성읍과 신리 IC 간 도로의 국지도 승격 등도 음성 국민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이뤄냈습니다. 강해원 중고등학교 분리 이전, 혁신도시의 동성고등학교 신설 등도 학습권 보장을 염원하는 우리 학부모님들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들의 열망을 담아서 제가 이루어냈습니다.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총 3,200여 원의 국비를 확보했고 중부 3군의 18개 읍면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농촌 개발 사업을 진력해서 도농간 또 네,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계속해서 임호선 후보의 시작 발언 듣겠습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임호선입니다. 민생이 너무 어렵습니다. 장보기가 두렵다고 합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실질 소득은 2년간 떨어졌습니다. 민생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의 시행착오 이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민생을 제대로 살필 줄 아는 국회의원을 뽑아주셔야 됩니다. 지난 4년 군정을 든든히 뒷받침했습니다. 우리 중부 3군 놀라운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증평 인구 소멸 위기 속에서도 도내 출산율 1위를 기록했습니다. 신생아 수만 221명입니다. 진천 17년 연속 인구 증가, 9년 연속 1조 원 투자, 음성 도내 GRDP 1위, 고용률 1위, 경제 중심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중부 3군 군민 여러분들이 분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저 또한 국회에서 열심히 뒷바라지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장은 중단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진천이 중부 내륙선이 유치되고 우리 증평에 송산초등학교가 건립되고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되고 음성에 중부 내륙선이 지선이 설치되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차고 넘칩니다. 우리 중부 3군 군민 그리고 군수님들과 함께 중부 3군의 성장 발전을 이룩할 사람 저 이모선입니다. 제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우수 국회의원으로 4년 연속 평가받았습니다. 네,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두 후보들께서는 주어진 시간을 각별히 좀 유념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후보들의 공약을 듣고 개별 질문을 통해서 상호 검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후보가 2분 동안 공약을 발표하면 상대 후보가 그에 관해서 1분 동안 질문을 하고 역시 답변을 2분 동안 듣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보충 질문과 보충 답변의 기회가 같은 방식으로 한 번 더 주어집니다. 자, 순서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이모선 후보의 공약을 먼저 듣겠습니다. 시간은 2분입니다. 예, 제가 각 군별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혁신 도시의 공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약만 시간 제약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 아이 키우기 좋은 증평을 만들겠습니다. 무엇보다 송산초등학교 신설이 꼭 필요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송산지구가 약 5,500세대 그리고 장동리에도 2,300세대 정도의 주택 건립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2번이나 저희들이 선정되지 못한 아픔을 겪었습니다. 국회에 보내주신다면 중앙투자위원회 반드시 통과시켜서 송산초등학교 건립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도 신설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 키우기 좋은 증평을 만들겠습니다. 진천은 어떻습니까? 첨단 산업이 만개하는 진천 만들겠습니다. 수도권 내륙선 매우 중요합니다. 확정됐습니다. 조속한 추진 이모선이 해내겠습니다. 어렵게 확정시킨 만큼 조속한 추진도 발판을 닫겠습니다. 푸드테크 산업, 우리 도내 식품 산업의 47.5%가 진천과 음성에 위치해 있습니다. 푸드테크 산업 관련법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음성은 어떻습니까? 우리 음성 중부 내륙 지선 대통령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드시 반영시켜서 감곡과 혁신도시를 이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소방 산업 육성을 위해 진흥공단을 혁신도시에 설치하겠습니다. 더 많은 공약을 준비해 두었습니다만 시간 제약상 이상으로 공약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경대수 후보 질문해 주실까요? 1분입니다. 우리 이모선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공약 중에 진천군의 도시가스 공급 공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보면은 진천의 공약한 지역이 2월, 덕산, 광해원, 진천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지난번 공약 때는 또 음성군 감곡면에 또 도시가스 공급을 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어요. 그때 그건 이행을 못 하셨죠? 예, 그게 잘 아시다시피 그게 잠깐만 제 질문은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는 그때와 좀 사정이 바뀌어서 공약 이행할 수 있는 무슨 근거나 이런 게 좀 변경이 돼서 확보를 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예, 충청에너지와 네, 질문 다 끝나셨습니까? 충청에너지와 협의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진천에는 진천읍, 교성리, 신정리 그리고 덕산의 용목리, 광해원 그리고 2월 송림리가 지금 공급 계획에 있고요. 아시다시피 장해안 같은 경우에는 삼성 쪽에 그 충청에너지가 공급하는 걸로 돼 있고 올해 이제 감곡의 공급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전체적으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시간이 아직 충분히 남았습니다. 시간 다 쓰셨습니까 혹시?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 번 더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충청에너지라는 게 이제 대기업의 계열사인데 그
수익성을 전제로 지금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익성 보장이 다 된다고 보십니까? 이제 수익성을 그 사람들이 질문 다 하셨습니까? 예, 따질 때 이제 자부담 비율을 얼마나 두느냐 하는 부분들을 또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하고 또 그 감압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또 투자 부분을 같이 따져서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도시가스를 공급하게 되는데 지금 올해 공급 계획 다 확인해 가지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시행될 수 있게끔 챙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이모선 후보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번에는 국민의힘 경대수 후보의 공약을 듣겠습니다. 시간은 마찬가지로 2분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22대 총선과 관련해 저의 공약의 핵심은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입니다. 첫 번째로 저 경대수가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반영시킨 감곡 장원역과 금왕역 혁신도시역을 잇는 중부 내륙선 철도 지선 구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전국 혁신도시 중 철도 접근성이 가장 낮고 광역교통 체계가 미비한 혁신도시를 경유하는 철도망을 구축해서 수도권 접근성을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역시 대통령 공약으로 반영시킨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 조기 완공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중부 내륙권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빠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마찬가지로 제가 대통령 공약으로 반영시킨 중부 고속도로 남이 호법 전 구간의 6차선 확장입니다. 지난 20대 국회 때 많은 어려움 끝에 증평 서청주 일부 구간 설계비를 반영시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남이 서청주 구간 그리고 증평과 호법 구간의 전 구간 확장을 통해서 중부 3군 도로교통망의 대동맥을 완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감곡과 청주공항 중부 내륙선 지선을 도안을 경유해서 충북선과 연결하는 계획입니다. 혁신도시 경유철도와 충북선을 연결해서 혁신도시와 증평도안 간 통행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고 중부 3군으로의 수도권 인구 유입을 촉진시키겠습니다. 다섯째, 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입니다. 충북 혁신도시는 11개 공공기관이 이전했으나 공기업이 전무하고 교육 연구기관 위주로 배치되어 지역 발전 효과가 미흡합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 기관의 혁신도시 우선 배치로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 거점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저 경제적 정치적 역량으로 결국 유치를 성공시킨 국립소방병원 조기 개원입니다. 네, 시간이 다 지났습니다. 자, 이 순서는 질문과 답변 시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유념해 드리고요. 그럼 이에 대해서 이모선 후보께서 질문 1분 동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님 공약 잘 들었습니다. 인사 말씀에서 말씀하신 부분과 또 지금 공약 말씀하신 부분들 뭐 저하고 많이 중첩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달성하신 그런 확정해 주신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제가 국비로 많이 지원을 뒷받침을 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그 증평하고 서청주 구간 같은 경우에 교통 혼잡이 심해서 문제가 많았는데 이거 전 구간 요 구간 확장해 주신 부분 상당히 좀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남이 호법 6차선 확장 추진이 왜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질문 다 하셨습니까? 예. 지금 그 당시에 전 구간 확장 추진을 했지만 증평 진천 간의 터널 문제가 좀 걸려갖고 1차적으로 서청주에서 지금 그 증평까지만 확장을 했고 그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 대통령 공약으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걸 챙길 사람은 바로 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도와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은 드리지만 사업이라는 건 원래 신규로 처음 만들 때 그것을 확정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것이 1년에 맞춰지는 사업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추진이 되는 과정에서는 그 지속적으로 이제 예산이 배정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과 신규 사업을 정하는 거하고는 좀 판단 중요성이 좀 다르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중부고속도로 전 구간 확장은 중부고속도로 주변에 밀집되어 있는 우리 산업시설이 지금 포화 상태에 있고 물류비용이 늘어나니까 그 부분을
확장을 해서 물류 비용을 저감시키는 게 1차 목적이지만 중부고속도로 그 확장 계획은 사실은 2010년대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입니다. 그것을 제가 처음으로 서청주에서 증평까지 확장 그 공약을 이행했다는 말씀을 좀 아울러서 드리고 싶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 호법에서 청주까지 그 6차선 확장이 되면은 그것과 연계된 또 그 혁신도시와 연계된 도시와 연계된 하이패스 IC가 대통령 공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해서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도 개선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 같은 생각입니다. 남이호법 6차선 확장 추진은 저희 도당도 지금 도당 차원에서 공약을 걸고 있는 건데요. 이 반대 논리는 지금 말씀하신 거랑 다르게 포천에서 세종 간 고속도로가 지금 건설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도로공사에서는 그 도로가 개통이 되면 그 다음에 경제성 BC를 다시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립소방병원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후보님께서 그 소방복합치유센터 부분에 대해서 당시 기재부에서 반대까지는 아니지만 예산에 제대로 담아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이게 심신수련원과 뭐가 다르냐 하는 이런 이야기가 실무진 사이에서도 오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립소방병원 법을 만들어가지고 국회를 통과시켰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우수 의료진 확보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화재 현장에서 1분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아마 질문의 요지는 좀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예, 답변해 주시죠. 두 가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먼저 그 중부고속도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에서 저 포천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바로 그 건설 계획이 민자로 돼 있다가 그거는 정부에서 하는 걸로 발표가 되는 바람에 그 이전에 확장 계획이 있던 중부고속도로 확장이 계속 순위가 밀리니까 중부고속도로 주변의 주민들과 산업시설이 상당히 그 애초에 계획한 것과는 다르게 실망하는 것과 같은 과정에서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극복하고 확장하는 게 우리의 책무지 그 고속도로가 그렇게 새로 난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그 논리에 맞서서 제가 1차적으로 서청주에서 증평까지 확장을 해서 단초를 제공해 놓고 이번에 대선 때 우리 지역 공약으로 대통령 후보와 머리를 맞대고 정한 게 바로 이 공약입니다. 소방복합치유센터 나중에 국립소방병원으로 명칭이 확정이 됐지만 이 부분은 처음에 14대 1의 경쟁을 뚫고서 우리가 유치가 된 겁니다. 그때 소방청에서 이것을 유치를 했지만 아직 기재부나 이런 데서는 반대를 하고 근거 법률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재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우리가 관철하기 위해서는 법률안 발의를 해서 근거법을 마련해야 돼서 제가 근거법도 마련해 갖고 이것을 예비타당성 조사라든지 이와 같은 절차도 거치게 한 과정이 있는데요. 이 소방복합치유센터가 소방병원으로 명칭은 변경됐지만 우리가 유치한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우리 중부 4군의 군민들이 위급 상황을 닥쳤을 때 청주로, 충주로 긴급 상황을 모면하고자 헤매다가 생명을 잃는 모습을 보고 종합병원으로서 응급센터를 조속히 건설해야 되겠다. 이래서 유치를 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두 분께 사회자 공통 질문 드립니다. 자, 정부는 총선 이후에 수도권 공공기관과 수도권 소재 민간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중부 3구는 수도권과 가깝고 또 교통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강점이 있지만 한편으로 이미 혁신도시가 있어서 다소 불리해 보이는 점도 있습니다. 자, 두 후보께서는 이 지자체 간의 경쟁을 뚫고 이런 기관 및 기업을 유치할 어떠한 방안들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씩 드리겠고요. 순서에 따라서 경대수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충북혁신도시의 경우에 경제적 파급 효과나 고용 창출 효과가 적은 교육 연구기관 위주의 11개 공공기관이 입주함으로써 이전 기간 직원 수는 전체 혁신도시 중에 7위에
예산 규모는 12회, 매출액은 9위에, 가족 동반 이주율은 12에 이르는 등 성장 잠재력이 최하위권으로 지금 낙후돼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 시에는 고용과 생산 유발 효과가 높은 한국 지역난방공사 또 한국환경공단 등 우량기관을 유치해야 되는데 이전 기관 구성원들의 경우에는 이동거리나 접근성 부분을 따져보면 서울에서 가장 유리한 지역이 우리 충북 혁신도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입지 조건 측면에서는 우리가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되고 결국 이 기관들을 우리 지역으로 끌어들이려면 경쟁이 있어야 되는데 치열한 경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지금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교감이 가능한 그러한 국회의원 또 집권 여당 3선 의원의 그와 같은 힘이 있는 의원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실 또 균형발전특위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소관부처와 또 자주 편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배경이 있는 국회의원이 돼야만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이전 유치가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성원해 주시는 대로 저는 반드시 고용 창출과 경제 파급 효과가 큰 그와 같은 기관을 우리 지역 혁신도시로 가져올 자신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같은 질문에 대해서 이모선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앞서 소방병원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소방병원법이 만들어지지 않고 소방복지법의 근거법을 뒀다면 우리 주민분들이 공공기관, 공공의료기관으로 소방병원을 이용하는 데는 제한적이었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국립소방병원 통과가 우리 소방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근거법이라는 사실을 한번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 관련해 가지고요. 말씀하신 대로 11개 공공기관 중에 우리 충북 혁신도시에는 시장형, 준시장형 공공기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21대 국회에서 혁신도시를 관할하는 혁신도시 국회의원 모임을 여야를 떠나서 같이 만들어서 혁신도시 발전 방안을 모색을 했습니다. 아마 22대 국회 잘 아시다시피 2차 공공기관 이전 국회가 될 겁니다. 가장 큰 화두가 될 것입니다. 지난해 국토부가 계획을 발표하자마자 맨 먼저 우리 공공기관 이전 토론회를 개최한 게 저입니다. 혁신도시의 우수기관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전문가를 모시고 지혜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끼리 협업할 경우에는 정부 지원할 수 있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도 제가 대표 발의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혁신도시는 혁신도시만의 발전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도권 내륙선, 중부 내륙 지선이 혁신도시에 이어졌을 때 혁신도시는 파급 효과를 크게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잘 아시다시피 고압 철탑이 지중화되지 않아서 확장성에 제한을 받고 있었습니다. 고압 철탑 지중화 사업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충북 혁신도시가 앞으로 전국 대표적인 혁신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계속해서 후보들의 주도권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각 후보가 한 차례씩 주도권을 쥐고 상대 후보와 자유롭게 질의하고 응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발언이나 비방은 꼭 금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 시간을 서로 간에 좀 보장해 주시고 상대 후보의 답변도 최소 30초 정도 이상은 보장해 주시기를 두 분께 당부해 말씀드립니다. 자, 주도권 토론은 각 후보별로 7분씩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국민의힘 경대수 후보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 시작해 주실까요? 우리 이무선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그 공약 중에 충북 내륙선 지선 유치에 관해서 공약을 하셨는데 예.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그 구체적인 계획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중부 내륙선 지선 철도에 관해서는 국토종합계획에 이미 반영이 돼 있고 4차에서는 이제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와 같은
그 철도망 계획에 반영하는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가 있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제가 수도권 내륙선 철도를 유치하면서 철도국장이라든지 또 건교부 장관 다 일일이 면담해가지고요. 그때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후보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수도권 내륙선만 반영시켜보자 제가 하는 30초 노력이 드리겠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두 개 다를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충청권에서 충청권 광역철도까지 전체 3개였습니다. 그중에 2개가 반영이 되고 안타깝게도 지금 중부 내륙 지선이 누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도 대선 공약에 넣었었고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공약에 넣었던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초 됐어. 아니 그 사회자가 제 주도권 30초만 드려. 예. 그 제가 저 질문한 취지는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하는 절차를 알아야 이 대응을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을 안 하셨어요, 지금. 그 철도망 계획에 반영하려면은 연구 용역 착수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되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건의 사업을 접수하고 또 그다음에 지자체 건의 사업 등에 대한 사업 타당성 분석과 망 계획을 국토부 안에서 또 세워야 되고 그 절차를 마련해서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절차를 거치고 또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와 고시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 부분들은 수도권 내륙선에 잠깐만요. 제가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과정에서 이게 지난한 절차인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과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서 이 부분을 현실화시켜서 철도망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과연 야당 의원이냐 대통령과 소통할 수 있는 여당 의원이냐 저는 여당 의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국가철도망 계획이 구축되면 그다음에 이 절차가 마무리가 되느냐. 그때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사전 타당성 조사가 철도공단에서 1년간 시행이 돼야 되고 예비 타당성 조사가 1년 이상 또 이루어지고 KDI에서 기본계획 수립과 고시가 국토부에서 또 1년 이상 이루어지고 설계는 3년 정도 예상되고 착공되면은 한 5년 이상 이루어지는 말하자면 10년 이상의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 예비 타당성 조사나 여 같은 것을 면제해서 시간을 당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집권 여당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우리 이무선 후보님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10년 이상의 그런 절차 하나하나를 놓고 봤을 때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기준을 지금 윤석열 정부 3년만을 놓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지 않겠습니까? 8년 동안 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안에도 제가 알기로 여당 때도 계셨고 야당 때도 계셨지 않습니까? 저도 여당 때 예산 소위 의원까지 했습니다. 지난하게 저희 여당이지만 여당 정부와 투쟁할 때는 투쟁하고 또 타협할 때는 타협했습니다. 그게 예산을 확보하는 절차고 공모 사업이든 뭐가 됐든 사업을 하나라도 따오는 절차입니다. 그걸 아마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임기 2년이 넘었는데 힘 있는 야당, 힘 있는 여당 또 대통령과 소통한다. 이거를 우리 유권자들에게 기준으로 제시하는 30초 것은 지났습니다. 예, 한계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립소방병원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국립소방병원이 지금 2025년 연말쯤에 개원하게 돼 있어요. 예. 지금 이 사업이 확정돼 갖고 예산 초기에 배정될 때까지가 제가 의정 활동하면서 했는데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이 기간이 걸린 게 정상적이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그 부분이 우선 좀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법안을 발의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법안 발의한 거는 이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추진하는 과정에 누가 해도 되는 법안 아닙니까? 그렇지 두 않다고 가지에 대해서 생각하고요. 답변을 하시죠.
지금 말씀하신 예산 1,400억 정도의 규모였던 거는 잘 아실 겁니다. 그걸 2,000억 정도로 제가 사업비 국회에서 증액시켰고요. 국립소방병원법이 왜 중요하냐면 경찰병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병원은 근거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제대로 된 처우를 해주지 못해서 사실은 그 명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 국립소방병원 같은 경우에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작년에 의료진 숙소 예산 30초 지났습니다. 반영시키려고 했는데 제 답변 이제 마지막 대통령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약임에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 방금 말씀하신 경찰병원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소방병원을 유치할 때도 기재부에서 반대한 논리 중에 하나가 경찰병원이 적자가 많이 나고 그러는데 경찰병원을 이용하면 되지 왜 굳이 또 특수병원을 설립하려고 하냐. 그 논리를 깨면서 14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유치한 다음에 또 기재부 통과까지 마친 게 바로 접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이모선 후보가 역시 주도권을 갖고 토론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좀 원활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또 유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7분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예, 조금 불편하신 질문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26일이었던가요? 우리 후보님 배우자가 그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일대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뭐 그 부동산을 구입하신 지는 꽤 됐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서울 양평고속도로 원안 종점지하고 좀 가까이 있어서 그 보도에 의하면 이게 개발 호재 때문에 2배 이상 급등했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어떤 잘잘못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번 지금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분들에게 해명하실 기회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문제된 임야는 이미 제가 국회의원도 되기 전에 2009년도에 그 친구가 사업이 어렵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서 우리 명의를 이전받고 이제 매입한 땅인데요. 그때 제가 변호사였습니다. 그때 무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염두에 두고 제가 샀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이모선 후보님한테 이모선 후보님이 고위공직자일 때 우리 지역에 농토, 임야 이런 거를 매입하시고 경매 받으셨는데 경매 받은 부분 그 상대방은 피눈물을 흘렸을 텐데 그와 같은 농토를 또 부동산을 경매 받은 취지, 뜻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제가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하여간 그렇다 그래요. 제가 말씀드릴 게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지난 언젠가는 노후에 살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라고 해명하신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답변 드릴까요? 예, 근데 살림이거든요. 그러니까 답변 드릴까요? 예. 그게 친구한테서 그 땅을 좀 매입해달라 이런 부탁을 받고 사면서 그러면 제가 투기 목적으로 산 것도 아니고 그러면 뭐 인생 다 마무리 질 때쯤 거기가 개발된다면은 거기 가서 뭐 노후라도 살든지 말든지 그런 거지 내가 노후에 거기 가서 집 짓고 살겠다 이런 계획으로 산 건 아니죠. 왜 샀냐라고 물으니 투기 목적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친구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부동산을 어디 집어다가 버릴 수 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거기 그냥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힘 있는 후보 집권여당의 힘을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통령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중부 3군에는 민주당 후보님들을 다 우리 국민분들이 선택을 해주셨거든요. 같은 논리라면 우리 국민의힘 후보님들을 선택을 하셨어야 옳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 정말 그 사람이 제대로 국민을 섬기고 군정을 살피고 군정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국정 집권 여당의 힘이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라 이건 상당히 추상적인 내용이다 하는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 옳으신 말씀이죠. 근데 그 판단 근거 중에 하나는 이무선 후보나 저나 공약한 내용을 누가 더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느냐, 이 판단 근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또 그 판단 근거 중에는 지방 정부의 정치인이 할 역할이 있고 중앙 무대에서 또 정치인이 할 역할이 있는데,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하는 역할은 결국은 중앙 부처와 많이 교감을 해야 되고 또 대통령실과도 교감을 해야 되고 그러는 과정이니까, 그런 말씀드린 판단 근거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국민들이 감안해서 판단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똑같습니다. 그 혁신도시 고압설탑 지중화 사업할 때 원희룡 장관도 또 추경호 장관도 사실 만나서 설득하고 또 그분들의 협조를 구했거든요. 이건 집권 여당이라서가 아니라 그 사업이 과연 얼마나 필요한지, 주민들에게 얼마나 공감받고 시급한지, 정말 민생에 그리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걸 기준으로 하는 거지, 그것이 집권 여당이고 아니고가 판단의 기준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저 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드릴까요? 예, 뭐 간단하게. 네. 물론 저도 야당 시절에 문재인 정부의 정부 강요하고 또 협상하고 또 협의하고 그런 과정이 있죠. 그런데 보다 더 시간을 단축하고 효과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집권당 출신 국회의원하고가 아니겠어요? 저 박근혜 정부 때 노력하는 그 정도하고 문재인 정부 때 노력하는 정도하고 의정 활동하면서 정말로 차이가 많았어요. 설득하는 과정이 그만큼 힘들다고 얘기죠. 예, 그런 과정을 사실은 다 겪는 거잖아요. 국회의원 그 하다 말씀 드리는 거예요. 보면. 예. 그러니까 지금 집권당이 윤석열 정부니까 그 정부와 교감을 더 빨리 할 수 있는 후보는 누구냐, 우리 국민들이 잘 판단하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24번째 민생토론회를 청주를 방문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여기 와서 부도난 수표처럼 약속만을 늘어놓으셨어요. 지금 벌써 임기 2년, 3년 차 들어갑니다. 우리 충북을 위해서 뭐뭐 하겠다라고 공약해 놓은 거에 차고 넘칩니다. 그러면 공약 이행사항 점검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장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청주공항 활성화입니다. 청주공항을 활성화한다고 해놓고 금년 예산에 작년 말에 한 푼도 담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엄태영 의원님과 도종환 의원님이 예산결산위원회 들어가서 100억을 담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지금 약속할 때입니까? 물으시는 거죠, 저한테? 예, 아니면 공약을 이행을 답변을 물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천을 해야 될 때입니까? 대통령이 와서 발표한 데 관해서 늘어놓다는 표현을 하는 것 자체는 전 약간 듣기가 거북하지만 하여간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거는 방금 전에 우리 이무선 후보께서 말씀하신 기준으로 보면은 여든 야든 따지지 말고. 네. 7분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또 한 번의 주도권 토론이 있기 때문에 혹시 못 다 하신 서로 간의 말씀들은 그때 또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사회자의 공통 질문 드리면서 열기를 좀 시켜가겠습니다. 자, 두 후보가 나서는 중부 3군에는 증평 인삼골 축제, 생거진천 농다리 축제, 또 음성 품바 축제 등 대표적인 관광 자원이 존재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 자원 발굴에 투자가 부족한 것 아니냐,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중부 3군이 상생할 수 있는 관광 자원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과 어떠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두 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간은 2분씩 드리겠고요. 순서에 따라서 이모선 후보 먼저 답변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관광이 경쟁 시대입니다. 특히 우리 충북 같은 경우에는 청주권 인구가 도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청주 분들이 갈 데가 없다. 갈 데가 왜 없습니까? 저희 중부 3군 정말 바다는 없지만 아늑한 저수지를 품고 있는 천혜의 힐링 관광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한 우리 지사께서도 레이크 르네상스 많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중부 3군에 집중 투자하시면 청주 시민 85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증평, 벨포레 리조트, 좌구산 휴양랜드 작년에 116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았습니다. 저는 이 관광 인프라, 관광 콘텐츠를 더 다양하게 개발해서 전국 어디에서 찾아올 수 있는 관광, 휴양 관광에 꼽히는 증평 만들겠습니다. 진천, 전국에서 숯생산이 제일 유명한 곳입니다. 작년 예결위에서 6.3억 원 신규 참숯 힐링 센터를 반영을 했습니다. 더 나가야 됩니다. 순림 실내 정원, 숯 캠핑장. 그래서 국민들이 이 숯에 대해서 진천을 각인시키고 이와 함께 그 가까운 거리에 있는 농다리가 이 자연 생태와 어우러져 가지고 전국에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음성은 또 어떻습니까? 삼형제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 삼형제 저수지 정말 천혜의 자원입니다. 개발 아직 안 됐습니다. 이걸 관광 자원화한다면 정말 전국 어디에도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관광 명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음길, 둘레길 조성하고요. 전망대 설치해서 음성군 대표적인 관광지로 키워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경대수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모선 후보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드릴 말씀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요. 증평의 벨포레 리조트 그거 제가 정치 시작하면서 공약으로 해서 실현시킨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분 실현시키는 과정 중에 저수지를 관리하는 농어촌 공사의 협조가 필요했는데 그 협조를 끌어내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종합관광 휴양 리조트를 지금 아직도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짓고 있습니다. 지금 백곡호 진천에 또 큰 저수지가 있는데 이건 역시 그것을 모델 삼아서 종합개발 계획을 세워서 개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초평호 농다리와 연계해서 이렇게 벨트로 만들면은 관광자원 만드는데 활용하는데 아주 큰 기능을 하리라고 보고요. 백곡호 그 종합개발 계획 중에는 제가 처음 시작한 숯산업 클러스터 그 사업도 베티 성지 여러 관광 자원이 많습니다. 그것을 연계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삼형제 저수지 부분도 지금 거의 방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농어촌공사와 협의해 갖고 그 종합개발 계획에는 또 농어촌공사의 의견도 듣고 지자체 의견도 듣고 그래서 그 필요한 부분에 국비도 끌어내고 SOC 부분은 국비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협의 과정을 통하면은 진천, 음성, 증평이 이렇게 하나로 묶이는 통합된 관광형 자원이 개발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충북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찾는 그와 같은 관광단지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시간 다 쓰셨습니까? 예.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주도권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앞선 주도권 토론과 시간과 방식 모두 같습니다. 또 원활한 토론, 서로 오고 가는 토론이 될 수 있도록 두 분이 함께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시간은 역시 7분씩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모선 후보 먼저 시작해 주시죠. 예, 좀 가벼운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대수 후보께서는 국방위 간사도 하시고 재선을 하시는 동안 농해수위 간사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선되신다면 어느 상임위에서 활동을 하고 싶으신지 여쭤봅니다. 저는 처음에 간 데가 농해수위였습니다. 거기서 6년 통틀어서 임기 두 번째까지 했는데 그 중간에 국방위 간사를 했고요. 지금은 제 꿈은 만약에 진출하면은 농해수 위원장 해서 우리 농촌의 소멸위기를 좀 극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번 공천 심사 과정에 저희 당만의 그 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희망 상임위를 적어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미 농해수위로 적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농촌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윤 대통령께서 민생 점검하는 과정에서 지금 대파값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만약에 진짜 875원이었다면 이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이건 원가도 못 건지는데 갈아엎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적정한 농산물 가격이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뭐 어쩌면 875원이라고 하는 것이 소비자에게는 다행일지 모르지만 농사짓는 농민들에게는 터무니없는 가격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민생에 이 정도로 대통령이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런 발언을 하게 된 과정을 제가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 시장이나 이런 데 방문하면 대개 옆에서 누가 좀 그 시장 상황에 관한 현황을 좀 알려드려야 될 텐데 그걸 모르니까 착각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 이수정 또 뭐 수원에서 출마하신 후보는 그게 한 단 가격이 아니라 한 파 가격이라고 파 하나의 가격이라고 그래가지고 더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꼴을 만드셨는데 저는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대부분의 농업을 경영하시는 분, 뭐 너무나 전문가시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한민국 곡물 자급률이 지금 20%가 위협을 받고 있고 식량 자급률 쌀 포함해서 44% 정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정말 쌀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식량 안보로부터 그나마 조금 뭐 안도까지는 아니지만 한숨 돌리고 있는 형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쌀값 때문에 뭐 2월 농협에서 우리 진천 농민들 천막 농성하시고 정말 그 아픔을 겪으시는 과정을 아마 잘 지켜보셨을 겁니다.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양곡관리법 통과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네. 양곡관리법이 통과가 되려면은 여야가 소위 소관 상임위에서 협의가 돼야 되고 그것도 밑에 상임위 전에 소위에서 검토가 되고 여야 간의 의견이 조율이 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또 본회의도 그렇게 가는 거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 절차를 싹 생략하고 선거 앞두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표심만 영향을 염두에 두고 일방적으로 한 거잖아요. 법이라는 거는 항상 협의 과정 중에서 그 법이 통과됐을 때 부작용이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추진을 해야지 양곡관리법이 지향하는 쌀값의 정당한 가격 보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부가 일정한 가격 설정을 해서 그 이하로 가면은 무조건 국고로다 세금으로다가 메꿔준다. 그리고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보십니까? 지금 절차상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내용적으로 그 일정 부분에 대해서 의무적인 시장 격리 같은 부분들은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건 양곡관리법에 담아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 조항 중에 일부죠. 그러니까 그렇죠. 양곡관리법에.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것과 함께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이 또 꼭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안정제라는 제도 자체는 필요하다고 그러더라도 그 과정에 일정한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은 무조건 그 차액을 정부에서 보장해 준다. 그거는 부작용이 예상이 안 됩니까? 그게 그 궁극적으로 쌀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저는 당연히 도움이 된다고 보죠. 저는 그렇다고 안 봅니다. 왜 어째 그러시죠? 그게 공급 물량을 일정한 부분 시장 격리하겠다. 그래서 걱정 없이 벼농사를 짓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작년 재작년에 쌀 전업농대에 해남에를 갔었거든요. 그때 장관이 그 단상에서 하신 말씀이세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 쌀값이라는 게 쌀도 그냥 그 지금은 쌀의 등급이라든지 이런 판정 기준이 지금 전혀 없잖아요. 쌀의 양만 가지고 지금 가격이 하락되면은 무조건 그걸 보장해 준다? 그런 걸로 과연 쌀 시장 안정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국회에 등단하셔서 그런 정부 입장과 또 그런 어떤 뭐 농민의 요구 이런 부분들이 충돌하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 어떤 입법을 하게 된다면 정부 여당에 따르겠습니까? 농민의 뜻에 따르시겠습니까?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그런 법안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게 이해관계 양국관리법이죠. 단체하고 공청회도 하고 소위에서 또 저 전문가 의견도 듣고 국회 전문위원들 의견도 참조하고 그래갖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아니 그건 절차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그런 과정을 가는- 거쳤어요? 안 거쳤잖아요 이번에. 그거는 그렇게만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부분이 아니 아니고요. 단정적인 게 아니라 양국관리법에 대한 개정 그런 요구는 과정을 다 생략하고 거꾸로 정부 의견은 다 깡그리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잖아요. 그거는 정부에서도 양국관리법 개정에 대해서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공감을 하고 방향성이 아니라 구체적인 축조 시민이 뭐 이런 데 의견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절차를 거쳐야 돼. 네. 잠시만요. 예, 두 분 일단 7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 마이크가 꺼졌기 때문에 지금 발언을 하셔도 방송에 나가지 않습니다. 예. 자, 바로 이어서 7분의 시간 이번에는 경대수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바로 시작해 주시죠. 저는 이 부분 정말로 묻기가 싫었는데 제 아내 명의로 돼 있는 땅 부분을 문제 삼으셔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이무선 후보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경매받았다가 그것을 다시 아드님한테 증여를 했어요. 그거 인정하시죠? 그리고 네. 또 주택 하나 있던 것도 아드님한테 증여를 했어요. 네. 근데 저는 우선 첫 번째로 그 당시에 우리 이무선 후보가 경찰 고위직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매라는 거는 뭡니까? 그 사업이 실패해갖고 자기 재산을 의사와 반하게 강제로 처분하는 과정이잖아요. 그것을 경매 받으실 때 그것이 법적으로 물론 위법된 건 아니지만 그게 과연 바람직스러운 상황인가요? 답변 드려도 될까요? 또 두 번째 하나 더 아드님이 증여를 받는 과정 중에 그 임야가 1억 2천만 원 정도로 지금 증여 과정에 나타나는데 그거를 가액의 60%밖에 안 되는 7천만 원으로 떨어져서 이게 증여가 이루어졌어요. 이거는 그 증여세나 뭐 이것과 관련이 없는 건가요? 뭐 세금 부분은 뭐 보시다시피 깔끔하게 다 됐고요. 아니 깔끔하도 하여간 왜 그렇게 떨어졌는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거는 뭐 시세 가지고 한 거라고. 그렇군요. 예. 그러고 그 경매 받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곳이 저희 할머님이 다니시던 영수사라고 하는 절에 어렸을 때 함께 다니던 추억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뭐 지금 지적도 떼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시골 동네 앞에 조상님들 산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고속도로가 계획선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잘 아시다시피 그것이 문제가 되면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전부 세세하게 인사 검증을 합니다. 만약에 문제가 됐다면 경무관, 치안감을 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소명을 다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도로가 다 나고 이렇게 되면 우리 시간이 할머님이 다니시던 추억이 있는 이곳으로 할머니 산소 뭐 옮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제가 경매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걸 다 소명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거는 우리 후보님의 국가관과 관련된 걸 제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우리 대한민국을 제1의 주적이다. 대한민국 족속들은 우리의 주적이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남조선 전용도를 평정하기 위해서 핵무력을 포함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발언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예. 또 우리 민주당에서 또 뭐 민주당의 우군이라 그럴까 그런 당에서 보면은 과거에 통합진보당 해산명령 받고 또 거기서 있던 구성원들이 다시 진보당이나 뭐 이런 당으로 해서
그 협의를 했다 그래야 되나 그래갖고 지금 그 당선 안정권으로 예측되는 데다가 공천을 준 그와 같은 과정이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후보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후보자님이 21대 국회 개원 직후에 대북전단 살포금지법 공동 발의를 시작으로 해서 2021년 2월에 한미연합 군사훈련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셨어요. 발표하신 거 있죠. 또 21년 4월에는 북한과의 철도망 연결과 북한철도 현대화를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철도공단법 개정안을 또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또 21년 6월에는 국가보안법 7조 폐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셔서 북한에 어떻게 보면은 우호적인 그와 같은 입장을 취하셨는데 지금 그와 같은 입장을 취하신 데 대해서 후회 안 하십니까? 저는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분들이 다 아십니다. 제가 충주경찰서장도 했고요. 또 진천경찰서장도 했고.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하시죠. 제가 경찰로 35년을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대북관에 대해서 확실합니다. 그런데 제가 김대중 대통령님 비서실에서 근무했습니다. 남북 평화의 중요성은 또 누구보다도 확고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념지향적인, 이념 편향적인데 결코 치우쳐 있지 않습니다. 남북 평화를 위해서 협조할 건 협조하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의 남침 뭐 어떤 주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2021년 2월에 발표한 한미연합 군사훈련 반대 성명서 내용에 보면은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까지 나서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김정은 입장을 옹호하는 듯한 그와 같은 내용이 나와요. 근데 저는 제가 보기에 우리 이모선 후보의 과거의 경찰 경력에 비춰보면은 경찰만큼 국가 간이 투철해야 되는 집단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 많은 부분들이 김정은의 그와 같은 과거 행태는 설령 우리한테 유화적으로 했더라도 그건 위장평화 공세지 진정한 의사가 아니었다. 그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그와 같은 사실을 믿었다 해도 김정은의 그 유화적인 태도가 진실된 것으로 믿었다 해도 지금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은 지금은 뭔가 자기 성찰의 시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그 부분에 관해서 전혀 후회가 없고 내 행동이 옳았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당시 상황에서 평화를 지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뭐 의정 활동 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때로는 당론으로 추진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그럴 때는 또 그 상황 논리에 맞춰서 그때는 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두 분 여기까지만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만 발언 듣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제가 드리는 공통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지역의 교육에 관한 질문이 되겠는데요. 중부 3구는 특히나 학생 수 빈익빈 부익부 문제가 굉장히 또 심각합니다. 시골 학교는 폐교 문제, 또 학생 과밀 지역은 학교 신설 문제가 대두돼 있죠. 자, 두 분께 묻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 환경을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두 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시간은 2분씩 드리겠고요. 순서에 따라서 경대수 후보 먼저 답변을 해주시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느 지역에 갔는데 100주년이 내년인 학교에 초등학교 입학생이 딱 한 명 있는 그와 같은 현실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지역은 어떻게 보면은 충북 혁신도시라는 도시화된 지역 때문에 가려져 있지만 면 단위로 가면은 농촌 소멸 위기가 진짜 피부로 와닿는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다. 출생률은 저하되고 고령화는 깊어지고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이 종합대책을 세워서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그와 같은 농촌 또 도농이 균형 발전을 이룩하는 그와 같은 농촌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공약으로 또 선거 공부에 실은 내용 중에 나옵니다만 산부인과가 있어도 분만 시설이 없는 산부인과밖에 없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소방병원에 분만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변에 산후조리원,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아기를 가져도 출산을 해도 좀 더 편안하게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환경을 조성해야 되겠다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중부 3군 농촌 지역 소규모 학교 활성화도 또 아울러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규모 학교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대도시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국제 바칼로레아라는 그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 늘봄 학교를 활성화하고 영어, 로봇, 과학, 코딩 등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IB 교육 프로그램은 공교육 혁신 해법으로 2019년도에 대구와 제주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도입하였고 대학 입시에도 좋은 성과를 보여서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그와 같은 제도입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모선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지금 농촌 지역의 교육 문제는 교육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구 소멸 문제, 지역 소멸 문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청년을 어떻게 농촌에 유입시키느냐. 지금 저희 공약을 보면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진천에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원남에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농업이 대세 아니겠습니까? 청년 창업형 스마트 농업을 시골에 만들어서 정말 청년도 시골을 찾을 수 있는 데를 만드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고요. 우리 다행히 진천 음성 지역은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더 여건은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AI 교육의 최고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잘 아실 것처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있고요. 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있고 교육개발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IT와 교육의 메카로 자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다 갖추고 있다. 21년도에 제가 K-스마트 교육 도시 시범 사업으로 47억 5억 원을 유치해서 교육을 실시해봤는데 성과가 무척 좋은 걸로 나왔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이번에 진천 음성이 함께 교육발전 특구로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전국 아마 유일일 겁니다. 양군이 같이 공동으로 이 시범 사업에 참여해서 선정된 것은요. 이런 부분들이 3년 후에 종합평가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 정식 지정될 수 있게끔 잘 뒷바라지 한다면 우리 중부 3군이 이런 어떤 지역 교육 문제 해법의 롤 모델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성원 지지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제는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의 마무리 발언으로 토론 마칠 텐데요. 시간이 좀 짧습니다. 30초씩 드리겠고요. 순서에 따라서 이모선 후보의 마무리 발언을 먼저 듣겠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신 증평, 진천, 음성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 4년 동안 처음 약속드렸던 대로 진천 초평에서 국회를 출퇴근하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국회에 임했습니다. 군수님들과 더불어 3군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우수 국회의원으로 입법 대상도 수상했습니다. 더 성실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이모선을 선택해 주십시오. 네, 계속해서 경대수 후보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토론 과정 잘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약속드린 내용 중에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철도망 구축, 중부고속도로 6차선 확장, 또 감곡 청주공항 중부 내륙선 지선의 도안 경유, 혁신도시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이와 같은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순서가 끝이 났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신 두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토론회 방송은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MBC 충북 뉴스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토론 일정 예고해드리죠. 오늘 4월 3일 오후 5시 10분입니다. 청주 청원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로 준비하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많은 관심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음성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증평군, 진천군, 음성군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